이명박은 지금 포토라인이 바로 한 5m패에 와 있습니다. 한 7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5m. 5m입니까? 5m. 예비 피의자. 왜냐하면 이제 다스 관계자의 집을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검찰을 멈출 수가 없어요. 검찰의 특성이도 막 약간 불독 같은 그런 느낌. 압수수색을 했다는 건 우리 계속 고할 거야라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끝장을 보겠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서 언론들이 이제 같이 검찰의 수사에 보조를 맞춰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단독으로 내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지난 방송에 드렸고. 근데 이번에 실소유주를 암시하는 상속세 문건이 또 나왔는데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스킬로 회계 분식까지 하라는 지시까지 또 들어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때 김재정 씨 사망하고 2010년에 김재정 씨 사망하고 그때 당시에 다스의 최대 주주였어요. 1,000억 원이 넘는 다스의 주식을 상속받은 유족들은 400억 이상의 세금, 상속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속세를 검토한 다스 내부 문건이 발견이 된 거죠.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청계재단에 김재정 소유의 주식 전부를 기부하는 방안도 비중있게 검토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청계재단하고 김재정 씨 유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김재정 씨가 죽으면서 이것을 청계재단에 기부하시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내부 문건에 청계재단에 기부를 전체를 다 하는 방안도 고려했었다. 웃기잖아요. 웃기죠. 거기에다 더 웃긴 거는 김재정, 이상은, 김창대 이 세 명의 주식 전부를 제3자가 회수했을 때 내야 되는 증여세액이 얼마인가도 계산했다는 거예요. 예. 와, 그 제3자. 당시 이제 BBK 특검이 당시 BBK 특검이 이거를 다 이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잖아요. 알고 있었고 어쨌든 이것이 당시에 마무리됐던 게 뭐냐면 경리가 돈을 빼돌렸다라고 하면서 경리를 이제 원래 이렇게 BBK에서 경리가 100억대가 넘는 거를 만약에 횡령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현행법에도 10년 이상 중형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근무 중에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이건 횡령은 기존에 BBK 특검이 판단을 했던 횡령죄가 지금 성립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처벌 자체도 안 되고 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이상은 말에 의하면 누군가가 행사를 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행사를 했다. 다스 실주인이 행사를 했다는 것인데 이 다스의 행사라는 것이 결국은 누가 행사를 했느냐 그게 이명박이라는 게 지금 거의 밝혀졌다고 해서 이게 7m 포토라인 7m냐 5m냐 지금 이 앞에 나와 있는데 지금 왜 검찰이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냐면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 18년 2월 20일이 공소시효 마지막 날이에요. 이 안에 BBK에 대한 수사가 일부 진척이 되고 기소가 되지 않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지금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검찰이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곧 전 사장을 지금 이명박의 큰 마청을 지금 불러드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불러드린다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MB가 빠져나갈 길이 없다.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 이상은 회장도 한 달에 500만 이상 못 썼대. 건실한 사실상 대기업에 가까운 정도의 기업인데 그러게 말이야. 거기 회장이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못 써. 500만 원. 경리 직원의 파워가 엄청난 거네요. 그렇죠. 경리 직원한테 돈을 현금으로 찾아와라고 할 때 인감을 줬기 때문에 이상은 그 인감을 주고 왜 너는 그 돈을 회수하지 않았느냐.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라고 한마디만 물으면 끝이에요.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너 그 돈 어디다 놨냐? 어떻게 판단해? 너가 판단했냐? 아니면 네 뒤에서 누가 지시를 내린 거냐? 이 말 한마디면 이제 끝입니다. 그래서 MB는 이제 목줄까지 탔던 거고 그래서 홍준표까지 불렀던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발견된 그 문건에 보면 그 외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외에도 이런 게 있어요. 상속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회계 수치를 실제와 다르게 꾸며라. 뭐 이런 제안도 있고요. 근데 상속세를 적게 내려면 다수 주식의 가치가 낮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상장 주식 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2009년에 당기 순이익을 그러면 임의로 낮춰야 돼. 얼마나 많은 꼼수를 통해 가지고 이거 세금 좀 적게 내고 계획이 없이 돌아가신 거야. 김재정이라는 사람이 뭔가 다른 방식으로 그 세금 안 내고 이명박한테 다시 돌려줘야 되는 이 상황들. 왜냐하면 이명박은 서울시장하고 대통령을 거치면서는 자기가 신고한 재산이 액이 있잖아요. 그게 약 500억 가까이 되는 것 중에 진반 빼고 전부 다 국민들한테 환원한다고 했단 말이야. 그것도 안 하고 막 3년 버티니까 국민들이 여론이 빗발치니까 결국 만든 게 사위한테 환원하는 방식으로 청계재단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주식 가치가 낮으면 세금을 적게 내고 어차피 그건 주식 가치를 나중에 또 올리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주가 조작인 거죠.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명박이 돈을 벌어왔던 거예요. 이런 거를 암시를 하면 2009년 결산보고 손실액 처리와 관련해서 단기 순이익도 좀 조작을 하려고 하는 공고안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미국 법인의 성과급이나 재고 등을 통해서
비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는 공고안들이 이제 공개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대한민국 기업들이 개버릇처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MB만 하고 그렇지. 있다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만큼 국고가 지금 세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돼야 되고, 국세청에서도 과거에 MB 정부나 근해 정부에서 사실은 국세청도 컨트롤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장악돼서. 근데 이런 문제는 자금 추적이나 이런 문제는 국세청의 고유 권한입니다. 왜 검찰이 움직일 때까지 추적을 못했고 사항을 파악을 못했냐는 겁니다. 늦장 조사에 원래 이 국세청의 권한이요 막강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이제야 움직인 거에 대해서 정말 좀 화가 나고요. 노무현 대통령 조사할 때 한상률이 발빠르게 움직여가지고 그럼요. 박연차의 기업을 털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게 된 그렇죠. 계기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국세청이 기존의 적폐 세력들한테는 왜 이렇게 관용적인 것인지 저는 좀 화가 나고요. 그래서 제가 국세청을 씹었는데 이건 검찰이 안 가도 국세청에서 제대로만 조사해도요. 비자금 밝힐 수 있고요. 그럼요. 환수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국세청이 조사를 들어가는 거는 기업한테는요.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은요. 검찰 수사가 무서운 게 아니고 국세청 수사가 무서운 당연히 거예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기업들은 사법 권력을 쥐고 있거든요. 근데 국세청은 사실은 매년에 바뀌어요. 직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세청은 한번 털면 이건 국세청은요. 검찰의 고발도 하면서 돈으로 털어버려요. 기업을. 기업의 생존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돈으로 털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해소될 때까지 기록에 남아요. 국세청에. 맞아요. 계속 추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직면해 있는 거죠. 이번에 국세청이 다스를 특별 세무조사에 나선 부분은요. 이게 서울청 조사 4국이라는 곳에서 특별 세무조사를 나섰는데 이 조사 4국은요. 국세청 내에 중수부로 분린다는 곳이랍니다. 막강합니다. 그건. 예, 그래서 대형 기획조사를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거는 대검 중수부에서 하는 것보다도 더 무서울 거예요. 왜 사실. 그러냐면 예. 회계 전문가들, 세무 전문가들이 붙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지금 검찰은 법률 전문가들이 붙지만 회계 전문가, 세무 전문가들이 붙어버리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국세청이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전혀 그동안에 움직이지 않은 거에 의해서 몰래 막 싫으니까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앞으로는 미리 예산 추적, 관리를 해야 돼요. 대기업들. 맞습니다. 예. 그 국세청이 이제 나섰다고 하니까 어찌됐건 간에 다스는 옴짝달싹 못하는 지금까지 나온 보도로만 봐도 이명박의 것이잖아요. 다스는 이명박 겁니다. 자꾸 물어. 그리고 MB EI는 사실 이때 이런 장난을 칠 때 서울시장이기도 하고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대통령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인인 입장에서 저지른 범죄예요. 굉장히 재질이 악질이고요. 이거는 대국민 대사기극이고 만약에 BBK가 MB 거였다고 한다면 제가 화가 난 게 뭐냐면 MB 거였다면 대선에 떨어졌을 거고요. 그러면 박근혜도 부정선거로 당선시키지 않아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상처투성, 갈등투성 이런 시대를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될 것을 MB 때문에 겪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BBK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봐야 돼요. 다스는 누구 겁니까? 해서 그것만 기억하는 사람들은 근데 뭐 무슨 사건인지가 아니고 간단히 말하면 주가 조작과 120억 횡령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이명박이 실소유주가 아니라 실범인으로 보는 사건이거든요. 자,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 양대 적폐, 이명박 이야기를 했고요. 박근혜 이야기했는데 박근혜 재판하는 과정에서 물론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지금. 이분 이제 감옥에서 귤 까드시고 계시는데 국선 변호인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국정원이 특수활동비 36억 5천만 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기소장에 보면은 국정원의 뇌물을 36억 원 받았고요. 그 대부분을 다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네요. 엄청 신났겠다. 아니 이 돈을 어디에다 썼을까요? 최순실과 사용한 차명폰 요금, 삼성동 사저 관리 비용, 오. 기치료, 운동치료 등 대금과 문고리 3인방 관리 비용, 대통령 전용 의상실 비용. 미치겠다. 그래 놓고 예전에 이 돈 내가 직접 지불했네만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고요. 검찰의 기소 내용을 보면 그 문고리 3인방한테도 용돈도 좀 던져주는 방식 있잖아요. 야, 얘따 너 용돈 써라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용돈이 규모가 훨씬 큰 거지만. 근데 그 용돈의 문제가 저는 용돈으로 보지 않고요. 지금 밝혀지지 않는 기치료와 운동치료는 이게 점을 했는 것인지 이게 뭐 뽕을 먹고 뭘 했는 것인지 뽕 비용인 것인지 이 사저 관리 비용은 뭐 청소비나 이렇게 줬다고 쳐요. 그럼 차명폰이 한 달에 1,000만 원 나옵니까? 예? 차명폰이 한 달에 얼마 나와요? 돈 10만 원 나올 거 아닙니까? 왜 여기다 끼워 넣습니까, 이거를? 그리고 의상이요? 의상 다 국가 공식 비용으로 사용했어요. 이거 좀 출처 밝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현금이기 때문에 이것을 문고리 3인방한테 줬는지 기치료하는데 줬는지를 밝혀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하자면 옷 비용이요. 의상실 비용 다 국비로 줬습니다. 이거 업무 추진비 있어요. 대통령 공식으로. 그런데 그거도 왜 여기에 끼워넣습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사저관리 비용은 제가 좀 이해를 할 수는 있어요. 차명폰 4년 동안 지가 써봐야 한 달에 10만 원씩 해서 400이면 떡치고요. 그다음에 무슨 뭐 문고리 3인방한테 용돈을 줬다는데 문고리 3인방도 다 상납받았거든요. 그러면 이 돈을 어디에다 썼는지 이런 식으로 퉁쳐서 설명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돈이 뽕을 샀는지 연애하는 데 썼는지 밝히기 어려운 곳에 썼는 건지 이거를 밝혀야 된단 말이에요. 현재까지도 근무 중에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이건 횡령은 기존의 BBK 특검이 판단을 했던 횡령죄가 지금 성립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처벌 자체도 안 되고 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이상은 말에 의하면 누군가가 행사를 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행사를 했다. 다스 실 주인이 행사를 했다는 것인데 이 다스의 행사라는 것이 결국은 누가 행사를 했느냐, 그게 이명박이라는 게 지금 거의 밝혀졌다고 해서 이게 7m, 포토라인 7m냐 5m냐 지금 이 앞에 나와 있는데 지금 왜 검찰이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냐면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 18년 2월 20일이 공소시효 마지막 날이에요. 이 안에 BBK에 대한 수사가 일부 진척이 되고 기소가 되지 않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지금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검찰이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곧 전 사장을 지금 이몽박의 큰 마청을 지금 불러드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불러드린다고 한다면 김재정 소유의 주식 전부를 기부하는 방안도 비중있게 검토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청계재단하고 김대정 씨 유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김재정 씨가 죽으면서 이것을 청계재단에 기부하시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내부 문건에 청계재단의 기부를 전체를 다 하는 방안도 고려했었다. 웃기잖아요. 웃기죠. 거기에다 더 웃긴 거는 김재정, 이상은, 김창대 이 세 명의 주식 전부를 제3자가 회수했을 때 내야 되는 증여세액이 얼마인가도 계산했다는 거예요. 예. 와, 그 제3자. 당시 이제 BBK 특검이 당시 BBK 특검이 이거를 다 이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잖아요. 알고 있었고 어쨌든 이것이 당시에 마무리됐던 게 뭐냐면 경리가 돈을 빼돌렸다라고 하면서 경리를 이제 원래 이렇게 BBK에서 경리가 100억대가 넘는 거를 만약에 횡령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현행법에도 10년 이상 중형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명박은 지금 포토라인이 바로 한 5m에 와 있습니다. 한 7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5m. 5m입니까? 5m. 예비 피의자. 왜냐하면 이제 다스 관계자의 집을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검찰은 멈출 수가 없어요. 검찰의 특성이도 막 약간 불독 같은 그런 느낌. 압수수색을 했다는 건 우리 계속 고할 거야라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끝장을 보겠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서 언론들이 이제 같이 검찰의 수사에 보조를 맞추듯 여러 가지 것들을 단독으로 내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지난 방송에 드렸고. 근데 이번에 실소유주를 암시하는 상속세 문건이 또 나왔는데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스킬로 회계 분식까지 하라는 지시까지 들어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때 김재정 씨 사망하고 2010년에 김재정 씨 사망하고 그때 당시에 다스의 최대 주주였어요. 1,000억 원이 넘는 다스의 주식을 상속받은 유족들은 400억 이상의 세금 상속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속세를 검토한 다스 내부 문건이 발견이 된 거죠.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청계재단면 이제는 더 이상 MB가 빠져나갈 길이 없다.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 이상은 회장도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못 썼대. 건실한 사실상 대기업에 가까운 정도의 기업인데 그러게 말이야. 거기 회장이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못 써. 500만 원. 경리 직원의 파워가 엄청난 거네요. 근데 경리 직원한테 돈을 현금으로 찾아와라고 할 때 인감을 줬기 때문에 이상은 그 인감을 주고 왜 너는 그 돈을 회수하지 않았느냐?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라고 한마디만 물으면 끝이에요.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너 그 돈 어디다 놨냐? 어떻게 판단해? 너가 판단했냐? 아니면 네 뒤에서 누가 지시를 내린 거냐? 이 말 한마디면 이제 끝입니다. 그래서 MB는 이제 목줄까지 탔던 거고 그래서 홍준표까지 불렀던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발견된 그 문건에 보면 그 외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외에도 이런 게 있어요. 상속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회계 수치를 실제와 다르게 꾸며라. 뭐 이런 제안도 있고요. 근데 상속세를 적게 내려면 다스 주식의 가치가 낮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상장 주식 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2009년에 당기 순이익을 그러면 임의로 낮춰야 돼. 얼마나 많은 꼼수를 통해 가지고 이거 세금 좀 적게 내고 계획이 없이 돌아가신 거야.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뭔가 다른 방식으로 그 세금 안 내고 이명박한테 다시 돌려줘야 되는 이 상황들. 왜냐하면 이명박은 서울시장하고 대통령을 거치면서는 자기가 신고한 재산 이 액이 있잖아요. 그게 약 500억 가까이 되는 것 중에 진반 빼고 전부 다 국민들한테 환원한다고 했단 말이야. 그것도 안 하고 막 3년 버티니까 국민들이 여론이 빗발치니까 결국 만든 게 사위한테 환원하는 방식으로 청계재단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주식 가치가 낮으면 세금을 적게 내고 어차피 그건 주식 가치를 나중에 또 올리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주가 조작인 거죠.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명박이 돈을 벌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암시를 하면 2009년 결산보고 손실액 처리와 관련해서 단기 순이익도 좀 조작을 하려고 하는 공고안이 나왔고